난 교재에 좀 안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많이 설명해주는 선생 중에 하나죠. 니네들이 보듯이 교재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진 않잖아요. 물리원을 교재처럼 배우면 문제를 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용으로 좀 많은 내용들을 알려줄 건데, 오늘 두 가지 버전의 내용들을 첫 번째 시간에 알려드립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EX.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동차가 있었어. 정지하고 있었대요. 됐지? 우리 연습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붕 하고 달려봅시다. 그래서 속력이 빨라졌어요. 10m/s가 되었어. 됐니? 이제 시간을 주면 가속도랑 이동 거리를 우리 아주 쉽게 계산을 해왔잖아요. 공식이 필요 없는 물리원. 그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1초 한번 줘볼까요? 가속도 얼마니? 네, 가속도는 10m/s의 제곱. 이렇게 표시하는 거 맞지? 이동거리 얼마야? 가운데 값이 5니까 1 곱해서 5m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 맞죠? 그지? 됐어요? 우리 요 패턴을 연습 많이 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시간, 가속도, 이동거리. 5개를 구할 수 있으면 물리원은 무지하게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됐어요? 요 패턴을 기억해 주세요. 한 번만 더 해볼게. 얘 지금 평지를 달리고 있는 거 맞지? 그죠?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릴 거예요. 됐나요? 그 들어 올려볼게. EX. 요 녀석을 이렇게 들어 올렸어. 얘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동차가 여기 있겠죠? 그럼 얘는 빗면을 따라 내려오지 않겠니? 그럼 자동차가 요만큼 왔어. 해볼게요. 얘 정지하고 있던 자동차가 스르르륵 내려와서 여기에 도착할 때 10m/s가 되었어요. 되니? 그럼 얘도 역시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거든요. 빗면은 항상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몇 초, 가속도 얼마, 이동거리 얼마죠? 됐어요? 또 줘볼게요. 얘 빗면으로 내려왔어. 1초 동안 내려왔대요. 됐니? 가속도 얼마야? 됐어? 가속도는 어느 상황이든 똑같이 구해요. 10 됐어. 1초 만에. 그럼 얘는 10m/s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 맞지? 그렇다면 얘가 빗면을 따라 기어 내려온 길이는 얼마니? 됐어요? 이것도 역시 5m라고 쓰는 거예요. 됐어요? 내가 니네들한테 설명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평지에서 자동차가 움직일 때는 되게 잘 구하는데 빗면이 나오면 되게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아니요. 평지나 빗면이나 똑같은 내용이라. 그걸 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물리의 기본 개념을 알아두세요. 속도, 시간, 가속도, 이동거리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다 똑같은 방법으로 구해내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 빗면을 들어 올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에 물체를 놔뒀어. 처음 속도는 정지하고 있었대. 이 녀석을 툭 하고 떨어뜨리면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죠? 됐어요? 그러면 이만큼 내려왔대. 되니? 해볼까요? 정지하고 있었는데 얘가 10m/s가 되었대요. 됐어? 그럼 몇 초라는 단어가 주어지면 가속도라는 단어와 이동거리라는 단어를 역시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됐니? 줘볼게. 얘요. 1초 동안 내려오면 가속도 얼마야? 10이요. 됐니? 그럼 얘가 내려온 거리는 얼마니? 5m요.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 잘 보세요. 평지에서 움직이는 거나 빗면에서 움직이는 거나 자유낙하 운동이나 똑같지? 근데 니네는 교재에서 어떻게 배워? 빗면 따로 배우고 자유낙하 운동 따로 배우고 연직으로 던진 운동 따로 배우고 옆으로 던진 포물선 운동 따로따로 다 배우거든요. 그걸 따로따로 배우지 마세요. 이해됐어요? 왜?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럼 이 세 개 중에 제일 쉬운 게 누구예요? 얘라고 얘기하면 안 돼. 제일 쉬운 건 얘예요. 얘는 상황에 따라 값이 달라지죠. 예를 들면 이 녀석 정지하고 있었는데 붕 달렸대. 그럼 4m/s가 되었어. 2초 만에. 자, 가속도 얼마니? 그럼 얘는 4, 0, 2니까 2m/s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지? 그럼 이동거리는 얼마야? 우리 공식으로 계산하지 않고요. 4와 0 사이 2니까 2 곱해서 4m 써요.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됐나요? 자, 잘 봐. 얘는 상황에 따라서 가속도나 이동거리의 값이 다르죠. 얘도 다르거든요. 그런데 얘는 다 똑같아요. 왜? 자, 이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물체가 받는 힘은 뭐야? 중력이요. 그럼 그때 작용한 가속도를 뭐라 그래? 중력이 작용해서 생긴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라고 합니다. 이 중력 가속도는 G라고 따로 써서 10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중학교 때는 9.8이라고 배웁니다. 얘는 가속도 값이 딱 10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얘처럼 가속도가 달라지지 않지. 되니? 그래서 얘가 제일 쉬운 거예요. 나는 애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유낙하 운동의 경우에 이 값을 다 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풀 수 있거든요. 니네들도 이거 패턴을 하나 익혀주면 시험 문제는 아주 많이 쉬워질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하나만, 물리를 되게 어려워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특히 역학법칙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머릿속에 하나 넣으세요. 아, 5개의 기호를 구하자. 그 중에 3개는 문제에 써있다. 그럼 나머지 2개를 찾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런데 얘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구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하나의 패턴만 배우면 응용해서 푸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다. 됐나요? 물리원을 나한테 배우는 학생들은 좀 물리원이 좀 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보는 눈이 좀 커져서 아, 이것도 이렇게, 아, 얘도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한 번만 해볼게. 자, 이 두 가지를 정리할 것 같아요. 오늘 여러 가지 운동, 여러 가지. 그 중에 첫 번째요. EX. 빗면이라고 합니다. 빗면. 빗면을 내려오는 물체는 다 등가속도 운동해요. 빗면을 내려오는 애들도 다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나중에 힘 파트랑 연결이 되면 좀 어려워질 수 있지만 지금은 좀 쉽게. 자, 빗면이에요. 물체를 여기다 놔뒀어. 그럼 얘가 이렇게 굴러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겠죠, 그죠? 됐죠? 그럼 수직으로 내려오는 길이 말고 옆으로 이동한 이동거리의 개념을 구하시면 돼요. 물체의 질량에 상관없이 가속도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F는 MA를 배우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도 한번 정리해볼까? 이 녀석은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대. 이 녀석은 10m/s가 되었어. 자,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정해줬고요. 시간을 주면 되죠. 시간은 뭐 2초가 걸렸대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뭘 구한다고? 가속도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이동 거리를 구하게 됩니다. 가속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나요? 10, 0, 2로 나누면 5. 됐죠? 얘는 5m/s.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럼 이동거리는 얼마니? 공식 안 쓴다 그랬습니다. 이동거리 어떻게 해? 10, 0, 사이 값이 평균 속력 맞지? 평균 속력은 5 곱하기 2. 그래서 10m요. 이렇게 그냥 구한 거예요. 됐죠? 어때? 빗면도 별다른 내용이 없지. 그럼 차근차근 한번 구해가는 거예요.
그죠? 가속도 변합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EX. 이걸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교재에는 포물선 운동이 나오니까 자유낙하 운동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유낙하 운동 역시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얘는 위에서 아래로 그냥 떨어지는 거거든요. 물체가 있었으면 아래로 그냥 떨어져요. 그럼 떨어지겠죠. 얘도 한번 적어봅시다. 얘는 처음에 정지 상태를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얘는 가속도가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두 문제의 차이점은 딱 하나. 자, 이 물체가 받는 중력의 방향은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받죠. 중력 방향은 항상 지구 중심 방향이거든요. 그럼 얘는요, 받는 힘은 중력이죠. 중력은 이쪽 방향입니다. 근데 물체는 비스듬히 움직이는 거 맞지? 그러니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랑 다른 값을 갖는 거고요. 얘는 중력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똑같죠. 그때 가속도를 다른 말로 중력에 의해서 생긴 가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중력 가속도는 A를 쓰지 않고 G를 씁니다. 얘는 항상 지정된 값이에요. 10m/s 제곱이라. 요 값이 딱 지정이 되었습니다.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에요. 됐네? 자, 그럼 이제부터 뭔가를 구해야 되죠. 예를 들어볼까? 그럼 뭐 남았어? 이동 거리 남았고요. 시간 남았고요. 몇 m/s인지 남았지, 그치? 자, 자료가 5개인데 그 중에 2개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를 주면 맞춰야 된다 그랬지. 됐네? 줘볼까요? 얘 2초 동안 떨어지면 몇 m/s? 2 나누면 10이 나와야 돼요. 여기는 얼마야? 20. 됐죠? 20 마이너스 0 나누기 2는 10이니까요. 됐니? 그럼 몇 미터 내려왔어? 2초 동안에? 몇 미터 내려왔어? 20과 0 사이 값은 10이죠. 10에다 2 곱하면 20m 내려오게 되죠. 됐죠? 자유낙하 운동은 자유낙하 운동이란 단어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 않고요. 그냥 합쳐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됐어요? 자, 저 녀석이 저렇게 주어져 있다면 그냥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해볼까요? 빨리 한번 해볼까? 정지하고 있는 애가 내려왔어.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 돼. 1초 동안 내려오면 몇 m/s? 10m/s. 됐죠? 그럼 이 높이는 얼마야? 가운데 5, 1은 5m. 됐죠? 이 값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되니? 한 번만 더요. 정지하고 있던 애가 있었는데 자유낙하 운동 시켰어? 3초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 가속도 G는 10m/s 제곱이에요. 그럼 3초 동안 변하면 속력은 얼마가 돼? 얘는 30m/s가 되겠죠. 됐어요? 가속도가 무슨 뜻이야? 1초에 얼마씩 변하는 거거든요. 그럼 10씩 변해야 되지. 1초에 3초가 지났으니까 30 됐겠죠. 그럼 얘는 이동거리가 얼마니? 30, 0 사이 값은 15, 3 곱하면 네, 45m 내려오겠죠. 됐어요? 요거 하나 외워주세요. 요거 하나. 외우면 맞출 수 있어요. 잘 봐. 내가 이 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리는 뭐 계산하고 나발이고 그건 나중에 하세요. 수능 볼 때. 뭐라고 쓰는 거냐면 가속도가 10m/s 제곱이래요. 자유낙하 운동 맞죠? 그러면 관계식을 한번 써볼게요. 1초일 때 얼마, 2초일 때 얼마, 3초일 때 얼마, 4초일 때 얼마, 5초일 때 얼마. 되니?
그럼 가속도가 10m/s 제곱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야? 1초에 10m/s씩 플러스니까 증가라고 쓰는 거죠. 그치? 그러면 요 텀에 타는세요. 뭐라고? 속력은 얼마야? 1초가 되면 10m/s, 2초가 되면 20m/s, 3초가 되면 30m/s, 4초가 되면 40m/s, 5초가 되면 50m/s. 되게 쉽지? 됐니? 자, 이동거리 얼마니? 얘요? 이동거리 얼마? 1초 동안에 5m요. 0, 10, 5, 1은 5 이렇게 되는 거 같지? 그럼 2초 동안 내려오면 얼마 내려와? 20m 내려옵니다. 3초 동안 내려오면 얼마 내려와? 얘네 둘이 곱해서 반 나누는 거죠. 45m 내려와요. 둘 곱해서 반 나누세요. 4, 4, 16 나누면 80m 내려오겠죠. 이것도 되게 빠른 방법이거든요. 5, 5, 25, 125m 내려오죠. 둘 곱해서 반 나누면 이동거리가 됩니다. 됐니?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속도가 2m/s 제곱이래요. 됐니?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는데 4초 후에 속력과 이동거리를 구하세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내신 인용 시험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자동차가 있었는데 처음에 정지하고 있구나. 붕 달리면 자동차가 몇 m/s가 되었는지를 구하는 게 시험 문제 맞지? 몇 초 걸렸어? 4초가 걸렸구나. 그런데 가속도가 2m/s 제곱이래요. 됐니? 그럼 2m/s 제곱이 무슨 뜻이야? 1초에 20 증가. 그럼 2, 4, 6, 8 되는 거 맞죠? 얘는 8m/s. 됐어요? 그럼 이동거리는 얼마니? 곱해서 반 나누면 되지. 8, 4, 32, 16m요. 됐어요? 요 패턴을 우리는 연습한단 말이죠. 잘 보세요. 저기다가 똑같은 단어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가속도가 2m/s 제곱인데 얘는 1초에 2m/s씩 증가하는 거라고 했어요. 왜? 플러스 값이니까. 됐니? 그럼 1초가 지나면 얼마야? 2초가 지나면 얼마야? 3초가 지나면 얼마야? 4초가 지나면 얼마야? 얘는 2m/s고요. 0부터 시작했으니까 4m/s, 6m/s, 8m/s요. 됐죠? 둘 다의 반 나눔의 이동거리거든요. 1m 가고요. 4m 가죠. 9m 가나요? 16m 가죠. 정답이죠. 됐어요? 어때? 공식을 쓰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죠? 됐어요? 물리원을 뭐 공식이 많아서 어려워요 이러지 마세요. 물리원의 역학법칙은 공식을 쓸 때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 파트에 가야 공식을 쓰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빠르게, 정확하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 녀석을 잘 외워주세요. 조 녀석 잘 외우시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 반대로 한번 써볼까요? 자, 물체를 던졌어. 10m/s로. 최고점에 도달할 때 몇 초 걸리기?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올라간 높이는 몇 미터게? 됐어요? 잘 봐. 최고점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올라가면서 점점 느려졌다가 정지한다는 얘기죠. 됐어? 그럼 여기는 정지합니다. 자, 그러면 정지한 상태에서 내려오면 중력가 속도가 10m/s 제곱이니까 내려오면 1초 만에 5m 내려오는 거 맞죠? 그럼 반대로 뒤집어도 값은 똑같아요. 됐어요? 10m/s로 던져서 0 되나 0이 10 되나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시간과 이동거리가 똑같다고. 그럼 아래에서 위로 던진 거 따로 외우고 위에서 아래로 놓은 거 따로 외우고 옆으로 던진 거 따로 외우고 이러지 않는다. 한꺼번에 종합해서 똑같은 유형이구나 라고 배우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기서 공을 굴리면 10m/s예요. 정지할 때까지 몇 미터 올라가게? 5m. 왜? 저 값은 정해져 있는 거죠. 신기하지? 그치? 물리를 이렇게 보면 되게 신기해집니다. 중력가속도 G가 10이에요 라고 써있으면 전부 다 이 값에 해당돼요. 가속도가 얼마니에 따라서 값이 좀 달라지긴 하죠. 근데 이걸 쭉 써놓고 이렇게 본다면 아, 물리가 뭐 별것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됐나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EX. 요 녀석은 뭐 통합과학 때부터 되게 중요하게 배웁니다. 요걸 뭐라고 하냐면 포물선 운동이라고 해요. 포물선 운동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포물선 운동은 옆으로 던진 운동이에요. 됐니? 그럼 얘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수평 방향은 힘을 받지 않습니다. 수평 방향은 힘을 받지 않아요. 힘을 받지 않으면 무슨 운동? 네, 힘을 받지 않으면 등속 직선 운동하죠. 힘을 받지 않으면 등속 직선 운동. 그럼 수직 방향으로는 이걸 연직 방향이라고도 씁니다.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이라는 힘을 받습니다. 이 중력은 변하는 값이 아니죠. 그러니 등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요. 됩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높이 이렇게 생긴 건물에서 물체를 옆으로 던진 거예요. 이렇게 2m/s로 던져볼까요? 됐지? 그럼 이 물체는 가면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죠? 됐어요? 여기가 20m라면 높이가, 자, 두 가지 질문을 낼 수 있습니다. 중력 가속도 G는 10m/s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가는 애는 무슨 운동한다고? 등속 운동하겠죠. 그럼 수직 방향으로 내려오는 방향은 뭐라고? 등가속도 운동한다고 했습니다. 되니? 자, 질문 한번 해볼까? 똑같은 문제. 요 녀석을 정지 상태로 놔두고 가만히 놔두면 밑으로 떨어진다 그랬죠. 그지? 여기 밑으로 떨어져서 바닥에 닿을 거예요. 자, 질문 한번 내볼까요? 그럼 바닥에 닿는 순간 중력 가속도 G는 10m/s 제곱이래요. 됐지? 20m를 내려와야 되거든요. 자, 20m 몇 초 만에 내려오니? 됐어요? 저 그냥 외우는 거예요. 20m는 2초 만에 내려옵니다. 그럼 1초 동안 5m를 내려오고 나머지 1초 동안 15m를 내려오겠죠. 됐어요? 1초 동안은 5m를 내려오고 나머지 1초 동안은 15m를 내려와서 2초 만에 총 20m를 내려와요. 됐나요? 얘요. 연직 방향으로 떨어지는 가속도도 중력 가속도랑 똑같죠? 그럼 연직 방향으로 내려오는 것도 얘랑 똑같아요. 그래서 1초 만에 얘가 5m를 내려왔으면 얘도 1초 만에 5m 지점에 도착해요. 되니?
2초 만에 바닥에 떨어졌으면 2초 만에 바닥에 떨어지는 똑같은 위치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높이만 같으면 속력은 같아요. 그럼 자유낙하로 내려오는 거나 옆으로 던진 거나 똑같지 않겠니? 그럼 얘도 얼마 만에 내려와? 2초 만에 내려오는 거 맞죠? 이 녀석은 시험지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수평 도달거리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수평으로 어떻게 갔어? 등속운동에서 갔죠. 등속운동에서 왔어요. 수평 방향은 등속운동에서 왔습니다. 등속운동은 공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리를 구하려면 속력에다 시간 곱하면 되죠. 속력은 2m/s로 달려서 시간은 2초 만에 도달했어요. 4m가 걸리겠죠. 자, 그러면 이 포물선 운동의 시험 문제가 뭐야? 2m/s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하려면 얘를 구해야 되지. 그럼 얘를 구하려면 공식을 막 써서 2초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아니요. 자유낙하 운동이나 등속동, 포물선 운동이나 위아래로 움직이는 시험 문제는 다 여기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그럼 20m라는 자료만 주어진다면 이게 2초 만에 떨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다가 2라는 단어를 넣을 수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겠지, 그치? 해볼까요? 다시 한번. 물체가 있었어. 니네들도 한번 해보세요. 5m/s로 던졌대. 높이가 5m야. 중력 가속도 g는 10으로 계산합니다. 자, 몇 초 만에 떨어진다고? 1초요. 됐죠? 됐어? 그럼 1초 만에 떨어졌대. 그럼 여기에 수평 도달 거리는 얼마니? 1초 만에 떨어졌으니까 5m/s로 1초 동안 달린 거죠. 5m.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되게 빨리 구할 수 있죠? 됐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옆으로 던지거나 빗면의 시험 문제들을 풀 때 니네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자료는 중력만을 받아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은 다 정해져 있구나예요. 그러니 값도 정해져 있죠. 왜? 가속도 값이 다 똑같으니까요. 됐나요? 그럼 가속도가 다른 상황이라면 다른 값만 찾아서 구하면 되잖아요. 됐지? 나중에 물론 공식을 써서 푸는 문제들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개념을 정리할 때는 물리가 생각만큼 어렵진 않구나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잘 봐. 물체가 있었어. 얘를 이렇게 던집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던졌어. 그럼 이 녀석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죠? 중력 가속도 g는 10m/s 제곱이래요. 됐니? 여기에 도달했을 때, 최고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높이는 5m래요. 됐니? 이 녀석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수평 방향의 속력이 2m/s래요. 됐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니? 시험 문제 됐어요? 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 잘 봐. 이만큼을 지워보세요. 그러면 문제를 다시 써볼까? 얘 2m/s로 던진 거 맞지? 그럼 얘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 맞지? 그럼 얘는 5m를 내려왔으니까 몇 초 만에 떨어진다고? 1초요. 됐나요? 보자마자 그냥 높이가 나오면 시간을 계산하는 거야. 중력 가속도가 10이니까 1초 만에 떨어집니다. 됐니? 그럼 1초 만에 떨어져서 2m/s로 달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미터야? 2m야. 됐나요? 그럼 얘는요. 위에서 내려오나 아래에서 꼭대기까지 가나 상황이 똑같다고요. 됐니?
그래서 높이만 같으면 속력이 같아요. 상황도 같아요.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1초라면 여기서 기어 올라가는 게 몇 초야? 1초요. 왜? 가속도가 똑같잖아요. 됐니? 그럼 여기도 얼마여야 돼? 2m여야 된다. 얘도 2m. 됐니? 어때요? 상황을 주면 이 상황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걸 전부 다 알 수 있다. 물리는 다른 값을 구하는 게 아니죠. 상황은 다르지만 계산해야 되는 값은 다 똑같습니다. 그걸 니네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물리2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얘를 지워요. 그리고 얘한테 10m/s를 60도 각도로 던졌어. 이렇게 줘요. 이게 물리2라는 애거든요. 물리원에서 조금 달라 보이죠? 물리가 2학년 때 배우는 거랑 3학년 때 배우는 게 상황이 다르겠니? 아니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디다가 빵꾸를 내주고 어디에다 자료를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물리원을 제대로 잘해주면 물리2는 생각만큼 어렵진 않습니다. 코사인 사인만 갖고 놀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 물리원 졸라 잘해. 그러면 나중에 3학년 될 때 물리2를 선택하세요. 추천합니다. 추천. 됐죠? 포물선 운동을 2개 겹쳐 놓으면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이 됩니다. 상황은 다 똑같습니다. 괜히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오면 물리원의 거의 대부분의 유형들을 맞춰낼 수 있습니다. 그 유형이 뭐냐면 페이지 18페이지의 2번 같은 녀석이에요. 또는 18페이지의 5번 같은 녀석입니다. 자, 얘를 한번 들어볼까요? EX. 무슨 개념이 나와 있냐면 거리, 구간별 거리가 나와 있을 때 푸는 유형이에요. 구간별 거리가 나와 있을 때. 요거 잘해주세요. 요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었는데 정지부터 시작할게요. 처음에 1초 동안은 붕 달려서 여기에 온 거야. 됐죠? 두 번째 1초 동안은 여기에 온 거예요. 세 번째 1초는 또 많이 가겠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됐나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가 3m예요. 3m 좀 2m예요. 여기서부터 밑에다 쓸까? 2m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m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m래요. 됐니? 그냥 한 방에 보고 맞추게 해줄게. 가속도 얼마야? 한 방에 맞추게 해줄게. 한 방에. 물리는 졸라 쉽다 그랬어요. 한 방에. 참. 이런 걸 뭐 꼼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잘 보세요. 가속도는 말이야. 우리가 갖고 놀아야 되는 가속도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고요.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 맞지? 그지? 그죠? 이게 가속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속도의 공식을 쓰지 않는다 그랬죠. 얘 공식이에요. 공식을 안 써요. 어떻게 구했어? 이렇게 구했지. 가속도의 뜻이 뭐야? 미터 퍼 세크 제곱이거든요. 그러니 미터 퍼 세크가 이렇게 쓰는 거 맞죠? 1초에 이만큼씩 변했다는 뜻이지. 그거 저기 적어주잖아요. 가속도는 무슨 뜻이야?
1초에 얼마씩 변했어요 라는 뜻이라고요. 플러스가 나오면 증가했구나, 마이너스가 나오면 감소했구나. 얘 한번 볼까요? 플러스 10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고 있죠. 그렇다면 1초에 10m/s씩 증가하면 되겠구나. 됐어요? 공식 안 쓴다고요. 그러니 1초가 되면 10, 2초가 되면 20, 3초 30. 당연한 거 아니겠니? 얘도 마찬가지. 2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고 있으니까 1초에 2m/s씩 증가. 그럼 2, 4, 6, 8 이렇게 가겠죠, 그죠? 됐나요? 그럼 얘도 한번 볼게요. 얘는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이동거리밖에 안 나와 있지. 1초 동안에 2m 같고요. 다음 1초 동안에 4m 같고요. 다음 1초 동안에 6m를 갖죠. 됐어?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건지 알아? 잘 봐. 되게 중요해요. 한 방에 보고 구한다 그랬어요. 거리의 차이를 구하세요. 됐니? 거리의 차이를 구해. 자, 거리의 차이가 몇 미터야? 2m야. 그걸 시간의 제곱으로 나눠. 됐니? 그럼 거리의 차이의 단위 미터 맞죠? 시간의 제곱으로 나눠주는 거 맞지? 그게 가속도예요. 다시요. 거리의 제곱은 거리는 얼마? 거리의 차이는 2요. 시간 몇 초? 1초요. 1초의 제곱은 1이죠. 이 녀석의 가속도는 2예요. 됐니? 안 신기해? 안 신기해? 그냥 보고 구하는 겁니다. 그냥 보고 2요 이러는 거예요. 자,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연습 많이 한 사람들은 이거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잘 봐. 정지하고 있대요. 1초에 2m 같죠? 그죠? 그러면 요 사이 값이 2m/s란 얘기지. 됐나요? 됐어요? 여기가 2m/s니까 1은 2m 이렇게 쓰는 거 맞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4m를 1초 만에 가려면 여기 4m/s가 돼야 되는 거 맞죠? 그치? 여기 한번 볼까요? 6m를 1초 만에 가야 되니까 6m/s인 거 맞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간별 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2m/s의 평균 달려야 되고요. 얘는 4m/s로 평균 달려야 되고 얘는 6m/s로 평균 달리는 거 맞죠? 됐니? 그렇다면 얘요. 지어볼게요. 가운데부터 가운데까지 걸린 시간은 몇 초야 그럼? 처음부터 여기까지는 2초인데 가운데부터 가운데까지 걸린 시간은 1초 맞죠? 처음 속력은 2였는데 나중 속력 4 된 거 맞지? 됐나요? 4m/s가 되었어요. 처음에 2m/s였는데 1초 만에 변한 거 맞지? 됐니? 한 번만 더요. 자, 그럼 여기 가운데서부터 여기 가운데까지는 몇 초 걸렸겠니? 1초 걸렸겠죠. 그러면 얘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6m/s였는데 4m/s 된 거 맞죠? 시간은 1초로 나옵니다. 2m/s 제곱, 2m/s 제곱, 2m/s 제곱으로 등가속도. 우리 그냥 못 맞추잖아요. 거리차를 시간의 제곱으로 나누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니네 이거 얼마나 쉬운지 알아? 지어볼게요. 정리는 따로 할 겁니다. 자, 지어볼게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잘 봐. 니네도 그냥 맞추세요. 원래 교재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물체가 있었어. 정지부터 시작할게요. 그냥 쉽게. 붕 하고 달려서 요만큼 왔어. 그냥 쉽게 1초 만에. 요 시간을 다르게 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까지 왔대요. 2초 만에. 됐지? 그럼 세 번째까지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여기도 1초 걸려야겠죠. 1초. 여기도 1초 걸렸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총 3초가 걸렸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한번 줘볼까? 잘 보세요. 여기 5m 같고요. 여긴 10m 같고요. 여긴 15m 갔어요. 자, 가속도 얼마니?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니네들한테 원하는 거 이런 거죠.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보면 답이 있는데 왜 계산하고 있냐. 됐어? 그럼 거리의 차이가 얼마야? 5요. 시간은 몇 초? 1초. 그럼 가속도 얼마? 5m/s 제곱이요. 됐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연습해보세요. 그래서 구간별 속력, 구간별 가속, 이런 구간별 거리가 나와 있는 시험제가 진짜 쉬운 시험제거든요. 그냥 보면 맞출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보세요. 진짜 잘 봐. 자, 얘 10cm요. 얘 20cm요. 얘 30cm요. 얘 0.1초, 0.1초, 0.1초. 자, 가속도 얼마니? 계산돼요? 자, 거리의 차이가 얼마? 10. 단위는 센티미터 같이, 그지? 자, 시간은 얼마? 0.1초 걸린 거 맞지? 이걸 제곱하면 가속도의 단위가 나오는 거 맞죠? 그럼 0.1 제곱하면 0.01 위에다 곱하면 얼마? 맞아? cm/s의 제곱이야. 됐죠? 그럼 센치를 지우면 동그라미 몇 개죠? 10m/s 제곱 맞지? 이해됐니? 이거 빠르게 할 수 있겠어요? 빠르게 할 수 있겠어? 자, 마지막 하나만. 시간을 주기만 하면 그냥 맞춥니다. 그래서 적어도 3칸 정도는 가면 돼요. 그래서 준비 그냥 쉽게 1초 할게요. 1초. 자, 준비 7m 14m 그 다음 얼마니? 20. 오호호호! 야, 당연한 거 아니야? 초등학교 IQ 테스트 문제 아니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 문제의 가속도는 얼마니? 7m/s 제곱이야. 됐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 이거 굉장히 많이 써먹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자, 그럼 정리 한번 할게요. 정리. 자동차가 있었어. 3칸만 합시다. 자동차가 있었어. 자, 정지하고 있대요. 됐지? 붕 하고 달렸어. 1초 동안에. 자동차가 있었어. 됐니? 됐어요? 자, 얘가 붕 하고 또 달린다 그랬지. 1초 동안에. 됐니? 자, 구간별 거리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할게. 몇 초 걸린다고? 2m 좋아. 됐어요? 자, 얘요. 4m요. 자, 결론. 가속도 얼마라고? 가속도는 2m/s 제곱이요. 됐니? 쉽죠? 그지? 자, 이게 왜 2m/s냐? 자, 얘를 P점이라고 할게요. 얘를 Q점이라고 할게요. 얘를 R점이라고 할게요. 됐어요? 잘 맞았어? 잘 맞았어? 진짜? 자, 얘네들도 잘 봐. 이제 잘 보세요. 진짜 잘 봐야 돼. 정지. 자, Q점의 속력은 얼마? R점의 속력은 얼마? 해볼까요? 잘 보세요. 정지했죠? 가속도가 2예요. 그지? 됐어? 진짜 잘 보세요. 내가 뭘 가르쳐 줄 건지 잘 봐. 우리 연습했어요. 이동거리는 2m 간 거 맞지? 그러면 가속도가 2m/s 제곱으로 2m를 갔으니까 1초 동안에 갔으니까
요 가운데 값이 2m/s죠. 그래서 이 1은 2잖아요. 됐니? 그러면 여기 값은 얼마여야 돼? 얼마? 진짜? 여기 4m/s가 되면 다시요. 4, 0, 1 가속도 2? 아니지. 그지? 아니지. 됐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속도는 2m/s라 그랬지. 그죠? 우리 그냥 거리차를 시간으로 나눠서 간단하게 풀었어요. 다시요. 이동거리는 얼마 같다고? 4m 간 거 맞죠? 그럼 요 사이 값은 얼마여야 돼? 4, 1은 4니까 여기 4m/s 된 거 맞지? 그죠? 그럼 여기 값은 얼마면 되니? 얼마? 희한하지? 그지? 2m/s 제곱이어야 돼요. 그럼 1초 동안 2 증가해야 되지. 그럼 여기가 6m/s라면 가운데 값이 4가 되지 않죠? 신기하지? 그래서 이 문제가 더럽게 어려운 시험 문제예요. 왜?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으로 계산이 잘 안 되죠? 숫자가 맞질 않아요. 그지? 왜? 평균 속력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고요. 여기가 정지부터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 이런 걸 문제의 오류라고 합니다. 니네들도 반드시 알아보세요. 수업 시간에 또는 문제를 풀다가 정지부터 시작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가속도 2인 건 확정이죠. 2m 간 것도 1초 동안 이동했으니까 확정이지. 4m 간 것도 확정이죠. 왜? 4m 간 걸로 가속도를 구했으니까요. 그럼 여기 평균값은 2가 나와야 되는 거 맞지? 여기 평균값은 4가 나와야 되는 거 맞지? 그렇다면 여기 지워볼까? 자, 2 증가해야 되고요. 평균값은 2여야 돼요. 얼마는데? 얼마 넣으면 가운데 값이 2고요. 2 증가한 값이 나오겠니? 됐니? 그럼 여기에 1m/s를 넣고 여기다 3m/s를 넣으면 2 증가해서 2m/s 제곱 가운데 값 2 맞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 증가해야 되고요. 가운데 값이 4여야 돼요. 얼마여야 돼?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거리차가 나오는 시험제는 여기에 속력을 지정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물어봐. 속력이 얼마인가요? 됐나요? 정리 한번 해볼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구간별 거리가 나와 있는 시험 문제. 얘는 몇 m/s일까요? P점에. 달렸어. 몇 m/s일까요? Q점에. 달렸어. 몇 m/s일까요? R점에. 됐니? 됐어요? 좀 쉬운 거 한번 해볼까요? 얘 1초 동안에 4m를 갔대요. 얘요 1초 동안에 8m를 갔대요. 자, 가속도 얼마야? 거리차를 시간의 제곱으로 나누면 네! 이 녀석의 가속도는 4m/s 제곱. 됐니? 좀 써볼까요? 얘요 이거 빨리 찾으시면 돼요. 가속도는 4m/s 제곱이지. 가속도는 4m/s 제곱이죠. 이동거리는 얼마라고? 얘는 4m 간 거 맞지? 얘는 8m 간 거 맞지? 그러면 여기 사이값, 얘랑 얘의 사이값은 몇 m/s여야 돼? 얘 4m/s여야 평균값이 4, 1은 4m 나오는 거 맞죠? 다시 한번요. 얘랑 얘 사이에
Q와 R 사이에 몇 미터 퍼 세크여야 돼? 8미터 퍼 세크여야 되는 거 맞죠? 평균값이. 그래서 8미터 퍼 세크 평균 속력으로 1초 동안 달려서 8미터야.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요. 우리가 진짜 이 구간별 거리에서 해야 되는 시험 문제는 각 구간의 속력은 얼마니에요? 됐니? 왜 이게 난이도가 높은지 알겠어? 니네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문제는 야, 얘 정지야, 얘 10이야, 2초 가속도 얼마니?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구간별 거리의 시험 문제는 마지막 이동 거리를 내가 줄 테니까 너 가속도와 시간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겠니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구간별 거리 나와 있는 시험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렇게 풀지 못한다는 거죠. 맨 마지막 자료를 주면 거꾸로 기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됐니? 한번 해볼게요. 잘 봐. 여기서부터 P에서 여기 Q점까지는 1초 동안 4 커져야 되는 거 맞지? 그죠? 근데 평균값이 4예요. 그럼 여기 얼마 넣고 얼마 넣으면 평균값이 4고 4 증가하는 값이 나오겠니? 2랑 6을 넣으면 되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 속력이 2m/s로 시작해서 6m/s가 됩니다. 검사를 한번 해볼까요? 6에서 2 빼면 4, 1 나누면 4m/s 제곱. 됐니? 그럼 2와 6 사이의 평균은 4 맞죠? 1초 곱했으니까 4m 된 거 맞죠? 이해됐어요? 그러니 시험 문제는 얘를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 증가해야 되고요. 가운데 값은 8이어야 돼요. 여기 얼마예요? 10이요. 그래서 R점의 속력은 10m/s가 되는 거예요. 됐니? 검사를 할 때 어떻게 한다고? 빼면 4, 1, 4m/s 제곱 맞지? 가운데 값은 8, 1이니까 8m 간 거 맞죠? 됐어요? 니네들이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죠.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을래나? 진짜? 할 수 있을래나? 자, 문제. 쉽게 그냥 맞추세요. 자동차가 있었어. 자동차가 있었대. 부응하고 달렸어. 쉬운 거 한번 해볼까요? 1초. 부응하고 달렸대요. 1초. 되니? 자, 6m, 12m. 자, 가속도 얼마라고? 되게 빨리 맞출 수 있죠. 그죠? 수업을 듣고 있으면 그냥 상황을 보고 맞출 수 있어요. 그게 니네들이거든요. 그 물리 되게 잘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공식을 써서 막 대입해서 6 이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고 6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전교에 몇 명 안 된단 말이죠. 가속도는 6m/s 제곱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얘 6m/s 제곱이어야 되고요. 이동거리는 6m여야 돼요. 얘 6m/s 제곱이어야 되고요. 얘 이동거리는 12m여야 되죠. 그럼 또 한 번요. 이걸 패턴으로 연습하시면 돼요. 여기 가운데 값은 얼마야? 얘 몇 m/s였는데 몇 m/s가 됐는데 가운데 값은 6m/s여야만 하지. 6, 1은 6m니까요. 됐어요? 그럼 다시요. 이쪽이요. 얘 몇 m/s였는데 얘 몇 m/s가 돼서 가운데 값은 12m/s여야 평균값이 나오는 거 맞죠? 됐지? 이거 하면 그래프 안 그리셔도 돼요. 그래프를 그려도 이거 못 맞추거든요. 계산을 막 해서 칸을 메꿔도 잘 못 맞춥니다. 근데 니네들 맞추세요. 자, 됐어요? 이제 머리 좀 써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6이 증가해야 되고요. 가운데 값은 6이어야 돼요. 얼마 넣으면 6 증가하고 가운데 값은 6이겠니? 얼마? 3, 9 넣어볼게요. 여기다 3, 여기다 9를 넣으면 빼면 6, 1이니까 6m/s 맞죠? 그럼 3의 6의 가운데 값은 6 맞지? 됐니? 그럼 여기가 얼마면 돼? 6 증가하면 되거든요? 얼마? 15요. 됐죠? 그럼 P, Q, R 어디 줘도 속력을 맞출 수가 있죠.
이게 구간별 속력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요거 패턴을 좀 잘 익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요거 꼭 정리해 주세요. 꼭 정리합니다. 책에 없어요. 반드시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정리하면서 한 번쯤은 꼭 보시란 뜻이에요. 제가 자동차 그리기 어렵지? 됐어요? 자, 다 쓴 사람은 18페이지 2번 한번 펼쳐보세요. 자, 되게 빨리게 맞춰. 되게 빨리. 이제 니네들이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잘 보세요. 자동차가 있었는데 이만큼 6cm를 갔대. 자동차가 있었는데 이만큼 5cm를 갔대. 자동차가 있었는데 이만큼 4cm를 갔대요. 됐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만큼 얼마를 갔어? 3cm를 갔대. 그런 다음에 이만큼 얼마를 갔어? 5cm 갔겠죠? 5cm를 갔대요. 됐지?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 둘, 세 칸 갔을 때까지가 A고요. 하나, 둘, 세 칸 갔을 때까지가 한 칸, 두 칸, 세 칸이 더 있겠지. 7cm를 갔겠죠. 여기까지 갔을 때까지가 B거든요. 됐어요? 자, 질문이요. 가속도 얼마니? 됐어요? 거리차를 시간으로 나눌 건데 시간이 안 나와 있지. 그런데 얘는 칸마다 시간은 다 똑같겠죠, 그죠? 그럼 아무거나 넣어도 되잖아요. 1초라고 넣어도 상관이 없지, 그지? 이해되니? 그럼 얘는 거리차가 몇 cm? 1cm. 그럼 가속도는 얼마? 마이너스 1이요. 됐나요? 속력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럼 쓸 수 있냐? 거리가 없어. 속력은 감소. 얘는 마이너스 1cm씩 1의 제곱배만큼 감소됐죠? 그럼 얘요. B는 속력이 증가. 그럼 이 녀석은 얼만큼씩 증가?
플러스 2cm/s씩 증가. 이 가속도 맞지? 그 거리차만 보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죠. 가속도는 얘가 몇 배 커? 2배 큰 거 맞지? 됐나요? 니네들이 이걸 계산 안 하고 그냥 문제를 보고 맞출 수 있다고요. 아, A 구간은 1씩 감소했으니까 가속도는 1. B 구간은 2씩 증가했으니까 가속도는 2. 됐나요? 해달라고요. 구간별. 됩니다. 그러면 얘를 계산 안 하고 그냥 숫자만 보고 디귿을 동그라미 칠 수 있나요? X를 쳐야 되죠. 왜? B가 2배인 거 맞지? 그 디귿은 보자마자 X. 디귿이 제일 어려운 문항 맞지, 그지? 근데 보자마자 X를 칠 수 있잖아, 니네들. 그럼 A의 속력은 감소한다. 기억은 동그라미면. 그치? 그럼 니은의 평균 속력은 얼마? 이렇게 구하면 속력을 구하면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는데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한다고?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요. 됐어요? 평균 속력은 전체 이동거리분의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 그럼 시간 몇 초? 1초, 2초, 3초. 그냥 3초라고 그냥 써보면 이동거리는 6, 5, 4, 15m 간 거 맞지? 평균값이죠. 그럼 이쪽 편이요. 1초, 2초, 3초. 얘도 3초 동안에 3, 5, 7, 15m 간 거 맞죠? 자, 어때? 평균 속력은 똑같다 이렇게 쓰는 거지. 됐어요? 어때요? 계산 안 하고 문제 풀잖아요. 이런 걸 구간별 속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간별 속력은 시험 문제형으로 되게 많이 출제가 되니까 한 번쯤은 꼭 봅니다. 여기에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많이 할 텐데 이런 거 연습하게 문제도 나중에 나눠서 좀 있습니다. (39페이지) 한번 볼 거예요. 자, 39페이지 한번 보셔보세요. 39페이지 1번이요. 수능 기출이라고 써있죠, 그죠? 그럼 얘를 보자마자 뭐라고 쓰는 거야? 거리차가 얼마? 거리차는 D. 맞죠? 그지? 시간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1초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럼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야. 됐어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자, 그 문제를 우리 했던 걸로 바꿔볼까? 교각을 지날 건데 차근차근 지날 거 아니겠니? 그럼 이런 문제를 뒤지게 빨리 풀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생겨야 되죠. 여기도 1초, 여기도 1초, 여기도 1초. 되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D라고 써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D라고 써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D라고 써있는 거 맞지? 됐나요? 자, 그럼 D로 풀어야 되고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 숫자는 넣어도 되잖아. 그지? 아무 숫자는 넣어볼까? 자, 2m, 4m, 6m. 됐니? 자, 가속도 얼마니? 2m/s 제곱. 됐죠? 그치? 자, 그럼 써볼게요. 얘 가속도 2m/s 제곱이에요. 2m로 갔어요. 얘 2m/s 제곱이에요. 4m 갔어요. 얘 2m/s 제곱이에요. 6m 갔어요. 됐니? 자, 그럼 요 가운데 값이 얼마여야 된다고? 얘 몇 m/s에서 시작해서 몇 m/s로 가겠니? 가운데 값은 2m/s여야 되는데 2 증가하고 가운데 값이 2여야 돼요. 얼마 넣으면 돼? 네, 1과 3을 넣으면 되죠. 됐지? 여기까지만 구하면 끝이죠. 왜? 1초에 얼마씩 증가? 2씩 증가. 그럼 얘는 5m/s가 되고요. 얘는 7m/s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 그럼 X축에 시간 있고 Y축에 속력이 있는데 시간과 속력은 무슨 관계? 짝대기가 일정한 비례 관계. 되니? 그럼 초속도가 0이어야 돼? 아니어야 돼? 아니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짝대기 운동. 되니?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없는데요? 없는데요?
없잖아요. D, 2D, 3D 속력과 시간에 따른 그래프로 정확한 것은 O에서 P점까지 갈 때 속력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로 적당하게 오르는 것은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습니다. 되니? 왜 답이 없어? 왜 답이 없어? 예요. 자, 문제의 x축이 시간이야. 위치 맞지? 그죠? 그때 수능 문제가 뭔지 알겠니? 니네들이 항상 볼 때 y축만 보죠. 그러니 수능 문제에 x축을 바꿔서 내는 거예요. 됐어? 장난 아니지, 그치? 그럼 일단 속력은 점점 어떻게 돼야 돼? 2m 지점, 4m 지점, 6m 지점일 때 속력은 얘가 시간이 아니고 위치라면 0이 아닌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맞죠? 속력은 점점 빨라져야 되죠. 그게 저 문제예요. 그래서 1번을 정답으로 골라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해석하기 되게 쉽거든요. 자, 13579 속력은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죠. 속력이 증가한다면 5번 X요. 속력이 점점 증가한다면 4번도 X. 얘는 증가했다 느려지니? 아니죠. 3번도 X요. 그럼 속력이 줄어드니? 2번도 X. 1번밖에 안 남죠. 시험 문제 얼마나 쉬운지 알겠니? 됐나요? 물리 이런 거예요. 구간별 내용을 구하시면 됩니다. 구간별 내용을 구하시면 돼요. 4번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어볼게요. 잘 보세요. 4번 문제가 뭐냐면 빗면이죠. 빗면. 자, 내가 니네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 이런 거야. 잘 봐. 여기 공이 있었는데 이 녀석을 굴린 거지, 그치? 그럼 삐 올라가다가 꼭대기 지점에 정지하는 거 맞죠? 그죠? 됐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D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예요. 됐지? 그리고 여기 속력은 2V로 출발했고요. 꼭대기는 정지하는 거 맞죠? 됐어요? 자, 그래놓고 고르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시간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시간을 같대요. 얘가 P점, 얘가 Q점, 얘가 R점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은 같대요. 그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오는데 1초 걸리고 1초 걸려도 되죠? 됐어요? 자, 그래놓고 뭘 구하는 거냐면 P에서 R까지 걸린 시간은 P에서 R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니? 이렇게 구하래요.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니? 이렇게 구하래요. Q의 속력은 얼마니? 이렇게 구하래요. 됐나요? 자, 시험 문제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잘 보세요. 정지 상태에서 또르르 굴리면 요만큼 내려오고 이만큼 내려오겠지. 그지? 여기가 P점, 여기가 Q점, 여기가 R점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거리가 5m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거리가 15m래요. 그럼 D, 3D 맞지? 되니? 그럼 나는 D를 5m라고 놓고 있는 거 맞죠? 됐죠? 자, 여기서 정지했어. 1초 동안 내려오면 몇 미터 퍼 세컨? 몇 미터 퍼 세컨? 시간은 같지? 됐어? 자, 그럼 이 녀석의 가속도 얼마니? 가속도 거리의 차이를 시간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라고.
됐어? 그럼 얘는 가속도가 10m/s 제곱이요. 쓸 수 있겠어요? 됐니?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m/s 내려왔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m/s가 된 거 맞죠? 됐니? 그럼 EV는 지금 얼마란 얘기야? 20이야. 됐어요? 자, 이 문제랑 이 문제가 뭐가 달라? 그럼 나는 이 V를 20m/s라고 놓은 거 맞죠? 됐지? 야, 이 문제랑 이 문제가 뭐가 달라? 이렇게 하면 시간, 이렇게 하면 다 계산해서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주면 졸라 어렵대요. 됐니? 자, 가속도 얼마야? Q에서의 속력은 얼마니? 여기 Q죠. Q는 10이에요. 20V를, 2V를 난 20으로 놨지. V는 얼마야? 10m/s. 됐니? 그럼 여기는 그냥 V죠. 이거 X야. 됐어? 이게 L이었는 거지. 자, L. 한 번 더 해볼까요? P에서 R까지 걸리는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니? 가속도의 크기는 10이라며. 그치? 그럼 거기 한번 넣어볼까? 2L 분의 V 제곱은, 자, 나는 L을 얼마라고 놔뒀어? 5라고 놔둔 거 맞죠? 그럼 밑에가 10이지. V가 얼마가 나왔어? 10의 제곱 나온 거 맞죠? 그럼 가속도 얼마인데? 10m/s 제곱이 나오겠죠. 너 똑같이 나오잖아. 그럼 얘가 맞는 거지. 신기하죠? 안 신기할까? 나만 신기해? 나만 신기해? 자, 한 번 더 할까요? 시간은 얼마라고 나왔어? 거기 문제에 뭐라고 나왔냐면 V분의 4L이라고 나왔거든요. 나는 V 값이 얼마 나왔어? 이렇게 계산하니까 10 나왔죠. L을 얼마라고 놔뒀으니까 5라고 놔뒀으니까 5, 4, 20이요. 2초 걸린다면서. 2초 걸리잖아요. 또 맞는 거죠. 됐니? 물리잖아요. 수영. 공식을 하나도 쓰지 않고 그냥 구하지. 이런 걸 물리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역학법칙이 어려운 것처럼 보여요. 2L분의 V제곱 뭐야? V분의 4L 이것도 뭐니? 물론 공식을 쓰면 이런 식들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건 빗면이 어렵지 않다. 됐나요? 기호로 나오면 어려워 보이지만 숫자를 넣으면 되게 쉬워. 숫자를 넣으세요. 그래서 기호를 숫자로 대입해 이렇게 풀었으면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않니?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뭔 상관이야. 그래서 숫자를 넣어서 문제를 푸는 습관들을 되게 많이 길러 놓으면 나중에 수능 문제에 가서 그걸 다시 기호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됐나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물리원이라는 겁니다. 숫자 나오는 시험 문제 하면 졸라 풀고 그건 막 감으로 막 잘 풀다가 기호가 나오면 공식을 쓰려고 그래요. 아니요. 이해됐니? 물리원 공식 없습니다. 라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연습 많이 하라는 거예요. 됐니? 칠판 지울게요. 잠깐 쉽시다.